예, 정말 걱정이고 개인적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방역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병상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께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확진자가 너무나 빨리 늘고 있어서 수치를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내년 1월 달에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최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확진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숫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 매주의 단위를 보면 퍼센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500명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10%, 20%씩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7,000명에서 15에서 20%씩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계산이라면 곧 10,000명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가면 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은 지금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런 예상들도 가능합니다만 예.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많은 확진자를 의미를 합니다. 예. 10,000명 정도에서 감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의 총괄 감염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나가야지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전 지금의 유행 상황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예. 번째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1단계에 상당히 많은 방역 완화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가 균등하게 퍼진 것이 아니라 1단계에 많은 조치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증가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단계적으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쓰고 지금 사실상 쓸 조치는 없는 거죠, 지금은? 지금 2단계와 3단계에서 대규모 집합 해제라든지 그리고 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정책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오미크론 변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높거나 백신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중증화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우 주의 깊게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애당초 예상한 오미크론 변수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산이 된다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의 유행을 차단을 해서 몇 주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백신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백신으로는 해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예. 백신 접종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수단은 백신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소아라든지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를 두고 이제 학부모들 반발도 하시고 이러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맞히는 게 좋습니까? 2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도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국내 데이터들도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유행 상황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의 건강 관점에서도 접종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공통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게 낫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방역을 더 강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방역과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때문에 방역 강화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음 조치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초반에 신뢰를 좀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그 여파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앞으로도 몇 년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방역이 강화되어야 될 때 국민들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답답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